기록을.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SP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JSP 이전의 기술들에 대한 거는 아직 몰라요. 뭐 제가 뭐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안 다뤄봤으니까 몰라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JSP부터 쭉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블릿이 그 전에 JSP 전에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997년 뭐 이제 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97년쯤 해서 자, 옴니 서블릿. 자, 옴니 서블릿은 정말 서블릿 기술만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옴니 서블릿 하는데 그냥 뭐 그냥 서블릿만 가지고 그냥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최초 웹 애플리케이션은 CGI라는 게 있었어요.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그래서 CGI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최초의 앱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웹 애플리케이션.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서버와 동등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하나가 있으면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 그러니까 뭐냐면 요청이 많고 뭔가 그 규모가 커지면 이런 요청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증설해야 돼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얘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있으면 이게 서버가 이렇게 다 물려가지고 자원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겠지. 처음에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요청이 많아지고 조금 뭐 좀 커지는 것 같아? 그러면 서버 하나 더 증설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서울, 만약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뭐 서울 사람들만 쓰다가 갑자기 뭐 그 지역별 도시별 뭐 다 하더니 나중에는 뭐 옆 나라 뭐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서버가 뭐 계속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한계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CGI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왜냐면 요청 많으면 이제 시스템이 막 다운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서블릿이 나오는 거예요. 서블릿이. 그래서 CGI라는 애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청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서블릿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은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플랫폼의 독립적, 네트워크 보안의 우수, 그다음에 요청이 많아도 서버 다운이 안 돼요. 자, 서블릿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그냥 서블릿이라는 게 그 서블릿이라는 게 어떤 자바 객체거든요. 그게 딱 생성이 돼요. 요청이 딱 되면. 그래서 얘가 한번 이제 딱 생성이 되고 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새롭게 뭐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계속 써요. 쓰다가 더 이상 요청이 없어지고 얘를 쓰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자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요청하고 응답하면 서버와 이제 연결이 끊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청이 많아도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운되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 관리를 해주니까 중간에서. 자,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이 우수하다. 요거는 뭐 자바가 원래 네트워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이제 자바인데,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쪽은 뭐 할 말 없죠. 이건 뭐 당연히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였으니까 네트워크 보안에 우수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플랫폼의 독립적인 거. 요거는 원래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플랫폼의 독립적인 거. 그죠? 우리 자바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뭐 윈도우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리눅스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유닉스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플랫폼이면 자바가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 중간에 JVM이 이렇게 이런 홈들을 다 메꿔서 맞춰줘요.
그러면 그 위에 자바가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동일하게 평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바는 다 블럭으로 치면 사실 이렇게 다 어디든 올라와서 이렇게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올라오든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자바는 얘네들 뭐 종류에 상관없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웹 개발을 할 때 뭐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하든 간에 자바는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였죠. 음. 자,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점 때문에 JSP가 나온 거야. HTML을 자바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요거 HTML을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해요. 그냥 작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자바 코드로 HTML 작성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웹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완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죠? 자바 코드 자체도 어려운데 자바 코드로 해가지고 HTML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성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불쌍해, 불쌍해. 이런 상황이 진짜. 그래서 JSP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바하고 HTML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웹 디자이너 분야,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분야에 이제 있는 분들이 개발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의 어떤 환경을 좀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자바 쪽에서 다 처리하려면은 워낙 힘들죠. 그리고 자바 그 파일에서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동시에 같이 뭔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코드를 봐야 되니까 자바랑 섞여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일단 클라이언트 개발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작성하는 것 자체가 또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자바에다 다 문자를 내갖고 HTML을 막 작성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서블릿이 우수하긴 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JSP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JSP에서는 자, 이러면 자바 파일 말고 JSP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HTM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줄여갖고 이제 JSP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안 넘어가. 그래서 97년에 이제 서블릿으로 계속 이제 개발을 이제 쭉 이제 하다가 JSP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서블릿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뭐 지금 보면 서버랑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동적 문서, 정적 문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용어 설명 이제 그 전에도 막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뭐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뭐 그런 거죠. 서버 쪽은 이제 동적 그래가지고 뭐 자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DB에 있는 내용들 갖고 와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뿌려주니까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것들 얘기하는 거고 정적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HTML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만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적 페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PHP나 ASP, 뭐 JSP, 자 이런 이제 웹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PHP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ASP 같은 경우는 이제 C#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JSP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JSP 자바 기반으로 해가지고 웹페이지 만드는 기술. 그래서 대표적으로 PHP 그다음에 ASP 그다음에 JSP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P는 페이지. 뭐야 이거? P는 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금까지도 아주 살아남아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JSP죠. PHP도 워낙 많이 이제 구현을 했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좀 퇴보했죠 이제. 예, ASP도 그렇고 PHP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이제 음, 하락세를 보이고 JSP가 이제 거의 다 잠식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진짜 저 초반에 교육할 때만 해도 PHP는 그렇다 치더라도 ASP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교육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예, 우리 여기 이제 환경닷컴에서도 ASP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과정들 그래도 열긴 열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거의 안 열죠. 예. 그만큼 이제 회사도 그렇고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물론 이제 기술 자체로 놓고 보면 뭐 크게 뭐 나쁠 건 아닌데 이제 흐름상 이제 어느 걸로 이제 더 이제 뭔가 장점이 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ASP를 쓰던 회사들도 뭐 뭐 자바 쪽으로 좀 이렇게 뭐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바뀌어 가던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원래는 한 개의 리퀘스트당 한 개의 인스턴스들을 갖는데 이런 애들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전체당 동적으로 만듦,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그 요청 한 번에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뭐 요청을 하는데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할 때마다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요청했을 때 이 요청에 대한 객체 만들어지면은 이 요청을 할 때마다 이 객체가 그냥 계속해서 쓰이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죠. 요청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놓고 만들어지면 걔가 계속 생성되어 있다가 계속 그 요청이 오면은 얘가 계속 쓰이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얘 이제 더 이상 정말 안 쓰게 되면 요청이 이제 없게 되면 예, 얘가 알아서 삭제하고 날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이제 효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서블릿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서블릿을 구현하는데 어려운 점, 그러니까 구현하는데 어려운 점이에요. 아까는 단점이었고 HTML을 뭐 자바에서 같이 써야 되고 뭐 이거는 단점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어려운 점. 서블릿을 구현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계층 구조와 라이프 사이클과 매핑. 자, 이 세 개 이제 이게 이제 서블릿의 어려운 점이면서 또 서블릿의 이제 3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외우세요. 얘네는 서블릿의 이제 3대 개념 그러면 계층 구조, 생명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계층 구조, 라이프 사이클, 매핑. 이 매핑은 URL 매핑이에요. URL 매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구현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매핑은 구현을 해야 되고 얘네 두 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블릿을 할 때 계층 구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생명 주기. 그래서 동작할 때 그 이제 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단계를. 그래서 그 생명 주기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는데 그냥 뭐 구현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얘네 개념들도 알고 뭔가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좀 어렵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고요. 그래서 음, 서블릿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언제 넘어가는 거야? 98년. 아직 안 넘어갔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려운 점이 계층 구조와 라이프 사이클과 매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면 이제 계층 구조. 그래서 계층 구조가 뭔데? 계층 구조가 뭔데 서블릿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거 좀 이상하게 나왔네. 이게 좀 약간 변화하면서 약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계층 구조인데 우리가 쓰게 될 거는 바로 이 HTTP 서블릿. 자, 얘를 상속받을 거예요. HTTP 서블릿. 자, HTTP 서블릿은 클래스인데 보면 여기 앱스트랙트 붙어 있죠. 그럼 뭐예요? 완전히 구현이 된 게 아니죠. 약간 미완성된 거야. 앱스트랙트가 붙었다는 얘기는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 예. 그 스탠다드 또 나오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뭐지? 뭐였지? 앱스트랙트? 예. 그럼 이제 자바 책 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자, 앱스트랙트가 붙었다는 얘기는 추상 클래스고, 앱스트랙트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완성된 메서드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실제 하위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구현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일단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쓰려면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가 붙은 추상 클래스들은 강제 구현의 성격을 갖고 있죠. 강제로 나를 꼭 상속 받아서 해야 돼. 예, 이렇게 강제하는 거. 예.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예.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선언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구현을 해야 돼. 하위에서. 앱스트랙트는 추상 클래스, 이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는 선택적으로 몇 가지가 구현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다 나를 구현해서 써. 이런 이제 강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부를 했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쓰라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꺽쇠 2번 들어가면 인터페이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렇게 추상 클래스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자바에서 다 이런 식으로 다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추상 클래스가 뭐고 인터페이스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운 것도 있지만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미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걸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도 그런 공부를 이제 한 거예요. 상속이 뭐고 인터페이스가 뭐고 추상 클래스가 뭐고 오버라이딩이 뭐고 오버로딩이 아니다. 오버라이딩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자꾸 ESC 눌러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자, 서블릿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헬로 서블릿 있죠. 이게 우리가 구현을 하는 서블릿이에요. 예, 클래스 이름이고. 자,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하고 들어가면 도대체 그래서 서블릿이 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서블릿은 뭐냐면 자바 파일이에요. 자바 파일인데 우리가 JDBC라고 그러면 JDBC라고 그러면 이제 JDBC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의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이게 JDBC거든요. 그럼 서블릿은, 그러니까 JDBC는 이해 가시죠? JDBC 프로그래밍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이 JDBC 프로그래밍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해 가시죠? JDBC가 뭔지 6단계. 그럼 서블릿은 서버와 통신해서 웹을 구현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웹을 구현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그게 이제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JDBC도 DAO라는 클래스에다가 구현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파일이잖아. 그죠? 서블릿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웹과의 그 요청에 대한 그런 처리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게 이제 서블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도 클래스예요. 서블릿도. 자, 이게 이제 헬로 서블릿.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를 그냥 만들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는 뭔가 여기다 구현한 코드들을 실행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에서는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거기서 객체 생성하면서 클래스들을 실행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웹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메서드가 실행되게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글 목록을 보여줘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거에 해당하는 메서드가 실행되게 그렇게 해주지? 메인 메서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메서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어디서 제공되느냐? 여기서 제공되죠. 이런 곳에서. 그죠? 예.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야. 여기서 구현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상속을 받아서 사용자 정의 서블릿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청에 대한 처리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 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어떤 건데, 자, 그런 기능들은 여기에 선언되어 있어요. 서블릿. 자,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라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현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다 껍데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init은 초기화. 음, 처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초에 한번 실행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처음에 뭔가 초기화를 해놓고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 init이란 메서드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초기화할 때. 그래서 딱 서블릿이 생성될 때 요청을 딱 한번 해서 서블릿이 생성될 때 그때 딱 한번 실행되는 녀석이에요. 얘는 그 다음부터 요청 들어올 때는 이제 실행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글 목록을 요청했어. 그럼 글 목록을 요청했으면 글 목록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닛이 실행되느냐? 그건 아니고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행 안 돼요. 그리고 서비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뭐 글 목록을 요청했다. 그럼 글 목록을 갖고 와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중간에 이제 서비스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이제 메서드가 이 서비스라는 녀석입니다. 왜 이래? 자, 그리고 디스트로이는 왜 이래? 자,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서블릿은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원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주기예요. 자, 그래서 생명주기라는 거는 이닛과 서비스와 디스트로이 이 세 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 들어오면 이닛이 한번 실행되면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계속해서 요청 들어올 때마다 처리를 해주고 막 처리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디스트로이로 삭제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명주기라고 해요. 태어났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블릿 이제 생성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 생성 주기라고 하면은 init, 서비스, destroy 이 세 개의 메서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서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어요. 이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는 얘기고요. 얘가 구현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앱스트랙트가 붙어 있죠. 자, 뭐냐면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게 하고 딱 구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구현을 하는데 이닛은 구현을 하고
이닛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도 구현을 했어. 이닛은 그냥 뭐 최초에 한번 딱 실행시켜주는 기능이니까 좋아 이거 뭐 한번 실행하는 거 뭐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그다음에 디스트로이는 뭐 요청이 없으면 뭐 그래 뭐 하여튼 소멸되게 뭐 기능을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서비스는 야 뭐 어떤 서비스를 할 줄 알고 내가 그 서비스를 미리 구현을 해놓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를 구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abstract 메서드. 자 그래서 추상 메서드로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abstract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서블릿을 구현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서비스 메서드를 구현하셔야 돼요. 불편하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하냐? 서비스마저 구현을 해놓은 HTTP 서블릿을 상속받는 거야. 제네릭 서블릿은 서비스를 구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근데 다행히도 HTTP 서블릿이라는 이 클래스가 제네릭 서블릿을 다시 상속받아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현을 했어요. 제네릭 서블릿에서는 서비스를 구현하지 않았고 HTTP 서블릿에서는 이 구현하지 않은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두 get과 두 post란 메서드로 해서 구현을 해놨어요. 두 get과 두 post 우리가 전혀 배운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예상이 돼요. 그죠? 어떤 거라는 게 대략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겠는데 뭔가 느낌적으로 저게 대략 뭐일 거다라는 게 딱 옵니다. 그죠? 두 get, 두 post 메서드가 자, 뭐 get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post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뭔가 실행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만 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헬로 서블릿을 만들면 얘네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냐? 클라이언트로부터 get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한 걸 감지해가지고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get 방식으로 딱 요청을 하면 두 get이란 메서드가 실행하게 되는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면 두 post란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청에 대한 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자바 파일이 서블릿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바 파일이 이제 생성되고 이제 실행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서블릿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서블릿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 그냥 클라이언트 서버 뭐 이것도 말고 그냥 서블릿 그러면 그냥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이제 구현된 자바 파일, 자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얘 클래스예요,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들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 우리는 이제 MVC2로 만들 거잖아요. 이제 MVC 패턴으로 해서 만들 때 컨트롤러가 이제 서블릿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헬로 서블릿이 우리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거를 우리는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get, 두 post 요청 받는 거에 따라서 DAO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실행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면 뭐 별거 없어 사실. 코드로 직접 만들어 놓고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JSP에 짜놨던 컨트롤러 코드 그냥 다 옮겨놨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짜증나죠. 뭐야 그랬고 어렵네. 실제 구현했을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이제 계층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서블릿에 대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좀 나눈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서블릿 컨피그나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죠. 예, 얘네들은 뭔가.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건 없습니다. 핵심은 얘예요, 사실.